자,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천만 동학 개미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많이 문의를 하시는 종목들 중에 2차전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관련돼서 제 생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드리려 방송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2차전지 업종에 최근에 많이 이제 매수를 해서 물리신 분들이 많은데, 작년에 가장 크게 상승을 했었던 업종 중에 하나가 2차전지 업종이었다. 근데 이 2차전지 업종이 어떻게 보면 좀 계륵이 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로부터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간략하게 2차전지 업종 조정 지속 이유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작년부터 시작을 한 주도 섹터였죠. 시장 부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갔을 때 빛을 많이 봤던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2차전지 업종이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부터 역시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독 섹터가 2차전지 섹터에서 다른 쪽으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좀 더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 이유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앨런 머스크 있죠. 앨런 머스크 테슬라 테슬라의 대표인 앨런 머스크가 주식을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을 매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대주주가 매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상승이 더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 이 테슬라의 주가가 더디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쪽 2차전지 쪽 관련된 부분으로도 매도세가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테슬라도 있고 뭐 리비안도 있고 다른 관련된 종목들도 많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미국에서 앨런 머스크의 주식 매도가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좀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 이제 자동차, 전기차에 대해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움직인 거잖아요. 아직 전기차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대세로 생산량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진 않은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리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전기차에 대한 시대를 좀 빠르게 앞지른 거잖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주가가 미리 올해뿐만 아니라 내후년에 대한 실적을 모두 끌어다가 결국엔 주가를 부양하라는 데 썼다. 그러면 이제 실적이 웬만큼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더 이렇게 좀 퍼포먼스가 좀 크게 나와야지 주가가 따라올 텐데, 너무 이제 빠르게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기대치만큼 실적이 이제 뒷받침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가가 이렇게 이제 움직일 거고, 근데 실적은 이거보다는 좀 완만하게 상승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완만하게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의 흐름이 어느 시점에 다다랐을 때 이제 이 완만하게 실적이 계속 나왔었던 부분이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급격하게
급등을 할 거란 거죠. 근데 이 급등을 하는 부분을 결국 이제 주가가 따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좀 꺾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주가를 먼저 실적으로 땡겨놔서 주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선반영이 됐다라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세 개가 다 한꺼번에 이어지면서 주가가 좀 더딘 흐름이다. 그래서 이 흐름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실적이 더 긍정적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앨런 머스크에 대한 주식 매도가 잠잠해지면서 미국의 테슬라나 리비안 쪽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이 다시 안정적인 자리를 찾으면서 하락이 좀 진정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정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결론적으로 주가 하락은 좀 진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LNF에 대한 차트 흐름을 보시면 뭐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 추세가 이제 못해도 22만 5천 원 정도는 유지가 됐어야 되는데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하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세 자체는 하락으로 좀 전결이 됐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추세 자체가 완전하게 뭐 깨지진 않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못해도 19만 뭐 한 7, 8천 원 정도, 좀 러프하게 보면 한 18만 원 정도, 짧게는 20만 원 정도 시점에서 얼마만큼 이제 유지를 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주가가 만원짜리 종목이 25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20배 정도가, 뭐 20배는 좀 그렇고 17, 8배 정도는 올라간 거잖아요.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선반영이 엄청나게 빠르게 됐다 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지지를 받았었던 구간이 이제 이 구간대였잖아요. 이 구간대. 그래서 20만 원을 단기적으로 유지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혹시라도 이제 추가적인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밀린다라고 하면 뭐 19만 5천 원 내외에서 얼마만큼 이제 유지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유지를 또 못한다라고 한 19만 원 초에서 한 18만 원 또 초반대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잘 이제 하락이 좀 진정이 되면 뭐 상승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완전하게 뭐 하락으로 전환된 흐름은 아니다. 주봉상 봤을 때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때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하락을 해서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이때 한번 엄청나게 많이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실려서 하락을 해서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추가적인 거래량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23만원에서 뭐 20만원 내외의 박스권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후성도 보시면 뭐 고점을 찍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고점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나마 LNF보다 다행인 건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시점에서 계속 줄줄줄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2만원 선 내외에서 유지가 되면 좋을 것 같고, 2만원 선에서 하락이 좀 진정이 되면 다시 이런 흐름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길게 봤을 때는 또 이 박스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역시 주봉으로 보시면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끝난 흐름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LNF도 그렇고 후성도 그렇고요. 이 시장이 다시 이제 상승을 할 때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작년과 재작년에 가장 빠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상승하는 데 있어서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더디면 더딜수록 더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다른 쪽으로 조금씩 옮겨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많이 물린 종목 아니라고 하면 이제 수익이 나는 시점이면 조금씩 수익 나는 구간에서는 일부 수익을 챙겨 놓으면서 현금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오를 만큼 오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게 여기에서 한 번 정도 더 올라간다라고 해도 그 시점이 거의 정점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